정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한시 감상을 하시겠는데요. 김삿갓 시를 좀 여러 편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삿갓 잘 아시나요? 오늘은 김삿갓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김삿갓의 시, 죽시라는 시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김삿갓의 시를 보시게 되면 한 480편, 500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시 중에 제가 만든 영상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위주로 좀 주제를 맞춰서 9개 정도, 10개에서 9개 정도 시를 좀 연속해서 시리즈로 몇 부로 나누어서 5번 정도 나누어서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인데요. 김삿갓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봐야 상당히 재밌습니다. 항상 제가 한시감상 영상을 할 때 말씀해 드리듯이 작자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알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그 작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첫날 김삿갓이 왜 이름이 삿갓은 아니겠죠? 왜 김삿갓이 됐는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 김삿갓의 시대 죽시라는 시를 오늘 한편 맛보기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삿갓이 시를 잘 쓴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한자로 썼는데 한글 같고요. 그냥 읽었는데 아주 폐부를 찌르는 팩폭이라고 하죠, 요즘. 정말 뭔가를 탁 건드려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들을 어쩌면 이렇게 간단한 시로 해학을 표현하고 있을까라는 감상도 있고요. 더불어 아주 야한 시들도 많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야한 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우리가 김삿갓이라고 알고 있지만 김병헌이 본명이고요. 1807년대이기 때문에 1800년에 정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정조의 아들 순조시대의 사람이고요. 김삿갓 길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립자가 삿갓 립자여서 김삿갓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길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강원도 영월 백일장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홍경래 난에 대해서 두 인물 정씨와 김익순을 비교해서 시를 지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홍경래 난을 잠깐만 얘기하면 정조 앞에 이제 그 세도 정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난이 일어나서 이 홍경래 평안도에 사는 몰락한 양반인데요. 그 당시에 정치를 비판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난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나라에서 난을 진압을 하겠죠. 그때 난을 진압할 때 정씨와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홍경래의 난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관군이 다 제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씨는 그렇게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 죽는 거죠. 근데 김익수는 싸움을 하다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충성을 다하지 않은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김삿갓은 이렇게 항복을 한 김익순에 대해서 처절한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가상군수 정씨는 반란군과 싸우다 사망하였고 김익순은 반란군에 항복했다는 내용을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등을 딱 하고 와서 어머니한테 말을 했죠. 제가 백일장대에서 1등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 안색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김삿갓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병헌은 김삿갓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도 왜 이렇게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드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익순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항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게 되면 다 식구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모든 식구를 죽이는 걸 멸족이라고 하는데요. 멸족은 면하고 패족이라고 해서 일단 본인만 처형을 하고 그 다음 식구들은 살려주고 재산은 몰수하고 있는 관직도 다 없애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죠. 이때 당시에 김병헌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망을 됐을 때 패족이 당한 이 가족에서 이제 애들만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 김삿갓의 김병현의 나이는 6살 정도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형이
김병아라는 형이 있어서 한 8살 정도 됐었고, 아우는 젖먹이 아우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안동 김씨의 대단한 가문이니까 몸종 집안에 있는 신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성수라는 가색이 이제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 삼형제를 거두어서 글 공부를 시켜서 이렇게 글을 알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을 방랑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이 방랑하는 계기가 이렇게 되죠. 죄인의 손자인 것도 할아버지를 욕하는, 할아버지도 못하고 글을 쓴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럽다 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어서 넓고 긴 삿갓을 쓰고 20세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녀서 우리가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방랑 생활한 지 한 30년 후에 57세의 전남 화순에서 객달을 하시고, 아들 김익균이 화순에서 강원도 영월에 시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삿갓에 대해서 화순에도 있고 영월에 가면 있고 이런 인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랑시인의 시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삿갓은 상당히 재밌게 쓰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콕콕, 정말 듣는 사람 얼굴 화끈거릴 정도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아주 멋지게 씁니다. 특히 한자뿐만이 아니라 그 한자를 이용해서 한글 운문처럼 쓰는 거에 아주 탁월한데요. 그런 시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은 죽시도 만만치 않게 재밌는 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시라고 해서 대나무 시인데, 대나무를 칭송하는 시가 아니라 대나무 죽자에 대나무 죽자는 빼고 대나무를 우리 한글 멋머대로라고 해석하는 시인데요. 좀 이따 시는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은 7원율시고 문자는 원래 7원은 1구, 2구, 4구, 6구, 8구인데 다 죽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별로 의미는 없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7자는 네자, 세자 읽는 규칙이라고 했으니까 차죽, 휘죽, 화거죽, 붕타지, 중남, 풍타지죽, 난타죽, 반반죽죽, 생차죽, 시시, 비비, 부피죽, 빈객접대, 가세죽, 시정, 매매, 월세죽, 세월죽, 그 다음 만사, 부려, 오심죽, 연연연세, 과연죽 이렇게 읽는 멋머죽, 이렇게 해서 멋머대로라고 운율이 조금 재밌게 되는데, 해석을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차죽, 피죽, 화거죽인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이것차와 대나무 줄자에서 차죽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대나무를 한글로 만들어서 이대로, 이렇게 이대로, 그러면 저것과 대나무죽을 만들면 저대로, 될화 갈 거 대나무죽 하면 되어 가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아주 묘미 있게 가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세상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도 볼게요. 풍타지죽, 난타죽. 그럼 보시면 바람풍 싫다니까 대나무죽에서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운자, 7자를 맞춰야 되니까 갈지자를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 가는 대로, 저대로,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불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당신의 방랑의 시간을, 그 방랑하고 있는 걸 잘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 반반죽죽 생차죽이라고 했으면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이렇게 대로 이런 대로 살고, 뭐 떠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그 동양도 했고요. 얻어먹으면서 괄시도 받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사 직전까지도 가고. 그래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먹고 아주 방랑생활하는, 우리가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거지죠,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방랑생활하는 당신의 표현을 이렇게 이런 대로 살겠다, 욕심을 좀 버리는 모습처럼도 보이고요. 시시비비 부피죽,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저대로 저대로 붙여두세.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참견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같기도 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제대로 붙여두세. 이 시시비비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다음 편에 제가 이제 시시비비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한자가 시시비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정말 멋진 시입니다.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다루니까 한번 보시고. 빈객 접대 가세죽입니다. 빈객은 손님이죠. 조금 고급진 손님은 빈이라고 표현하고 보통 손님은 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빈객 접대 가세죽. 자, 가세죽이라고 해서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그 다음도 보시면 시장 매매 세월죽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은 세월 시세대로 뭐 여기도 그런 대로 이대로 저대로 이렇게 계속 대로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세상만사, 여기서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만사 불여 오심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사가 뭐뭐 같지 않다. 제가 해석해 놨죠. 뭐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 참 전 여기서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정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죠. 직장일도 그렇고 아이들 육아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바로 코로나 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된다 싶었는데 또 건강이 꼬꾸라지기도 하고요.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마지막 결론은 연연연세 과연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그렇고 그런 세상, 연연, 그렇고 그런 연세, 그런 세상, 연주, 그런 대로 과 보내버리자. 그렇고 그런 세상 그런 대로 보내버리자라고 결론을 짓니다. 당신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물결 치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대로 저런 대로 형편 가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생긴 대로 먹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고 저대로 붙여두자. 손님 잣대는 집안 형편대로 시장의 물건은 시세대로 하는 것처럼 만사가 내 맘대로 되진 않더라. 그런 대로 그런 세상 그렇게 보내보자 라고 결론을 짓죠. 참 멋진 시지 않나요? 김삿갓의 사고가 이런 거고 나도 이렇게 좀 흘러가는 대로 두고 싶다라는 심리도 있고요. 그런 감정을 느꼈다면 김삿갓의 이 죽씨는 감당이 다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세상 때로는 내가 다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어도 맘 편히 그때 당시에는 좀 흘러 보내자. 이때가 지나가면 또 오겠지? 우리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런 힘든 시기 여러분들도 잘 보내서 이런 대로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도 어느 정도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사카 씨 재밌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시로 아주 파격적인 시, 파격시 뭐 이런 시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모아봤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면 이런 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